1억 공천 헌금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후로 각각 이른바 이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동 피의자인 두 사람이 장외에서 서로를 공개 비판하면서 수사까지 촉구하는 상황,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나선 사람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어제 오후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이 쪼개기 후원 요구를 받았던 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앞서 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 김 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을 공개 반박하자 이 김 전 시의원이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2022년 8월 강선우 의원이 돌려준 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다시 후원금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며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되자 보좌관을 통해서 날짜가 몰린 입금분을 선별 반환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심을 피하겠다라는 연락을 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 의원의 주장처럼 요청한 적도 없는 부적절한 돈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면서 이런 선택적 반환이 과연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경찰 출석 당시 원칙대로 살아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선우 의원의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된 녹취록 속 강 의원의 발언과 이 원칙을 강조했던 지난 1차 소환 당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저도 살려주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 입장문에서 강선우 의원을 한때 믿고 함께했던 분, 이렇게 한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보자, 이런 공개 통보로 해석이 됩니다. 네,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 마지막에 한때 믿고 함께했던 분과 이렇게 대중 앞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선의 사죄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을 달게 받는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 의원을 재차 겨냥했는데요. 다만 강 의원은 어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직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쪼개기 후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에 나선 이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후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는 정작 빠진 이른바 별건 사안입니다. 두 사람 구속의 기로에서 이 별건인 쪼개기 후원으로 공방을 벌이는 그 이유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려 이 구속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게 아니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경 전 시의원을 4차례, 강선우 의원을 2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경 전 시의원 경찰 수사 과정에서요, 이른바 쌍방울 그룹을 거론한 그런 사실이 또 알려져서 도대체 또 왜 그런 건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SBS에 따르면요, 김경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 쪼개기 후원금을 건넬 당시에 강선우 의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식까지 코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우리가 쌍방울 때도 선관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일단 반환을 하고 나중에 다시 받았다. 쌍방울도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잘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도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 전 시의원이 말하는 이 쌍방울 그룹의 강 의원 후원 의혹은요, 이 지난 총선과 또 강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그런 의혹입니다.
네, 당시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임원 2명이 2021년과 이듬해 2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하고 강의원 지역구 복지재단에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 의원은 이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을 언급한 이번 김 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과 관련해서는 강 의원 측이 김 씨와 보좌진 사이 대화 내용을 강 의원은 알지 못하나 2022년, 2023년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면서 관련 증빙 자료는 경찰에 이미 제출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지난해 7월에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사람에 대한 어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서는요, 이 뇌물죄가 아니고 배임 수증죄로 이렇게 혐의를 적용한 걸 두고서 결국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1억 의혹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뇌물죄가 빠진 경찰의 구속영장은 부실영장이라며 혹시 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내비쳤고요. 또 곽규태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 김경 전 시의원의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시죠.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 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 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아예 안 주고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